지금 위증교사 혐의는 올 여름에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위증교사는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법정에 나와서 재판장에 나와서 거짓말로 좀 나를 위해서 이 얘기를 좀 해다오. 이게 위증교사 아닙니까? 그 거짓말로 증언을 하도록 뒤에서 시켰다. 교사. 거짓말로 증언, 위증. 그러면 시킨 사람과 시킴을 당한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켰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글로 써서 네가 나를 위해서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을 해주면은 내가 너한테 돈을 얼마를 줄게. 내가 너를 포함한 너의 자식들에게 어떠한 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줄게. 했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겠지요. 또 다른 증거는 뭐냐? 녹음, 녹취. 그러니까 거짓말 증언을 시킬 이재명이 거짓말로 증언을 해달라고 시킴을 당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이고 누구누구 선생이십니까? 아 저 이재명이 올시다. 아이 뭐 긴히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오간 얘기가 녹음이 고스란히 다 돼 있는 겁니다. 그 녹음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텐데요. 박정훈이라고 그 TV조선의 정치부장도 하고 그다음에 시사 프로의 앵커도 했던 이제 그러다가 정치권에 영입이 돼서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된 박정훈 의원이 그 녹취 이재명이 성남시 시장의 수행비서를 했던 김진성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이재명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다오 라는 줄거리로 얘기를 했던 것. 이제 이건 뭐냐면 검사 사칭 사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검사 사칭이라고 하는 것은 KBS 최철호 PD가 그다음에 이제 그 분당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그 분양 비리를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성남시장이 김병량 이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고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김병량 시장을 당시 시장을 취재를 좀 해야 되겠는데 기자가 PD가 가서 취재를 하려면 시장이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관할지검인 수원지검의 모 검사를 사칭을 하는 겁니다. 이 PD가. 이제 그래갖고 그 사칭을 하면서 전화를 성남시장 비서실로 거는 거죠. 아 성남시장실이죠? 아, 여기 수원지검 누구누구 검사입니다. 그 시장 계세요?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 전화를 하는 거죠. PD가. 이게 검사 사칭입니다. 그런데 PD가 혼자 이거 범죄 행위입니다. 공직자 사칭하면 범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철호 PD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전화를 건 자리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이런 일에 그때 빠삭한 그런 변호사였거든요. 뭐 아파트 분양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이제 업무를 많이 했거든요. 이재명이 자기 입장에서는 KBS PD한테 좀 잘 보이려고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KBS PD한테 아 거기 수원지검에 이 담당 검사가 누구야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제 이렇게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사칭을 당시 KBS 최초로 PD하고 이재명 변호사가 공모를 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이재명도 유죄 벌금 15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는 이재명도 15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그때 당시 김병량이라는 그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한테 전화를 겁니다. 재판을 받을 때 말이죠. 성남시장 본인은 이미 세상을 떠서 작고한 고인이 됐으니까 그분은 이제 뭐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수행비서는 살아있으니까 수행비서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교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성남시하고 KBS하고 짜고
성남시도 권력기관, KBS도 권력기관, 나 이재명은 아무 힘이 없는 일개 변호사. 그러니까 성남시하고 KBS가 짜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한 것이 김진성 씨의 휴대폰에 녹음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글쎄 이게 한 3, 4분쯤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 녹음을 육성으로 직접 이재명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명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복잡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런데 당시에는 정치적으로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 비서관의 핵심이었으니까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KBS 측하고도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뭐 증명은 안 됐지만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막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아니 뭐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어쨌든 내가 주도를 했다. 그다음에 뭐 내가 질문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주면서 질문 내용을 다 알려줬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서 우리가 따질 바고 검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혹시 기회 되면 뭐 그때도 뭐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되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때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나는 뭐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판결문하고 그걸 보내드릴게요. 판결문하고 근데 우리가 했던 주장. 재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하여튼 아까 얘기로 좀 되돌아가서 하는 자료는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어쨌든 한번 갖고 싶은 생각은 나던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요.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네, 그래요. 또 통화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뭐가 광경이 선연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고 해석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 녹취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게 지금 이재명이 김진상한테 진실을 말하라고 시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도움을 좀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건지 여기에서 지금 방금 들으신 그 녹취 내용 중에 보면은 기억을 되살려라. 기억을 되살리라는 것을 그 김진성 수행비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진실은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마치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처럼 아 있었어. 기억 좀 잘 생각해봐. 아, 되살려봐. 이렇게 자꾸만 이재명이 김진성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김진성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은 한참 높은 사람이니까 이제 대답을 네네네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네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걸 이재명이 말을 합니다.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 이런 게 아주 얄궂은 표현이거든요. 누구하고 KBS하고 시장님하고 누구를 한 사람 죽이자고 이재명을 죽이자고 거래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제 김진성도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법정에 가서 그래도 거짓말을 하려면 저도 큰 피해를 당할 텐데 이런 걱정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세월도 많이 지났으니까. 이재명이 그러잖아요. 곳곳에서 세월도 많이 지났으니까. 세월도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가서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면 될 것 같아.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간다는 얘기는 뭐냐. KBS하고 성남시하고 짜고 김병량하고 최철하고 짜고 이재명이가 다 한 거다라고 하면 그때 성남시가요 2군데다가 고소를 했거든요. KBS도 그 검사 사칭을 해 고소를 하고 이재명 변호사한테도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이제 그 김진성한테 시키고 있냐면은 아이 그래갖고 나한테 뒤집어 쓴 다음에 성남시가 KBS한테 한 고소를 취하해 주기로 했다던 거 그거 이런 식으로요. 김진성은 모르고 있는 얘기죠. 이게 모르고 있는 얘기인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변론 요지서. 조선일보 의학 전문기자 김철중입니다. 최근 저희 이러면 낫는다에서 한국인의 오대암 특집을 진행했었죠. 이 오대암 특집 모라보이가 오공강 채널에서 독점 공개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들이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오건강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변론 요지서라는 건 뭐냐? 이재명 쪽의 변론 요지서인 겁니다. 이재명이 재판받는 과정에 자기가 주장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김진성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줄 테니 그걸 보고 거기 쓰여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얘기하면 된다. 뭐라고? 덮어 씌웠다고. 누구한테? 이재명한테. 누구하고 짰다고? 성남시하고 KBS하고. 그래서 성남시가 KBS에게 했던 고소는 취하고 나한테만 뒤집어 씌우기로 했다는 식의 이제 그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준비됐으면 처음부터 이제 제 말씀을 기억하시며 들어보시면 더 정황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김 그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얼마든지요. 복잡한 네, 얘기는 그 저기, 아니고 그냥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예. 잘 뭐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당시엔 정치적으로 예. 김 비서관이 어쨌든 뭐 수행 비서관사의 핵심이었으니까 예. 그냥 있는 대로 진짜 뭐 세월도 지나버렸고 그래서 KBS 측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KBS 측하고 얘기하고 PD 측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그 내가 시킨 걸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예.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그때 기억하거든요. 근데 물론 증명은 안 됐지만 예. 네 너는 봐줄게. 그 이재명이가 한 걸로 하면 봐주자. 예. 이런 방향으로 좀 정리를 그때 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예.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 뭐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뭐 글쎄, 아니 뭐 거짓말 필요도 없고.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뭐 크게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 필요하신 부분 저기 그러니까 예.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예.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예. 정도. 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KBS하고 우리 시장님하고는 실제로 얘기가 좀 됐던 건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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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내가 주도를 했다. 그다음에 뭐
내가 질문하는 도중에 뭐 메모를 해주면서 질문 내용을 다 알려줬다 뭐 이런 소리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법정에서 우리가 따질 바고 네. 검찰도 나를 좀 봐야 되고 또 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네.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을 좀 기억을 좀 되살려서 네. 혹시 기회 되면 네. 네. 뭐 그때도 뭐 그런 그런 뉘앙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내가 뭐 구속되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있던 입장에서 네. 그래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네. 한번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생각을 한번 더 살려봐 주시고 예. 어, 또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네네. 그 내가 저 변론 해주실까요?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그때는 우리 되고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더 살려보시고 나는 뭐 다른 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예. 판결문하고 글을 보내드릴게요. 판결문하고 우리가 했던 주장 네. 재판에 주장했던 거 그걸 보면 제가 더 그러죠. 한번 일단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으로 내가 보내드릴게요. 하여튼 아까 얘기를 좀 되돌아가서 하여튼 자료는 보낼 테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어쨌든 한번 갖고 싶은 그 생각은 나던데.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인지한 상태에서 네네. 어떤 식으로 방향을 이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시죠. 예. 근데 제가 얘기해놓은 내용들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요. 예. 제가 거기에 맞췄습니다. 네, 그래요. 또 통화할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여러분 간단하죠? 네. 통화는 사뭇 길게 됐지만 김진성 씨가 마지막에는 그래 내가 위증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동의를 하는 그런 마지막 장면까지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이렇게 말했네요. 김진성 씨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떠올려 보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 재판은 올 여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증교사 혐의가 올 여름에 1심 선고가 나오면 이제 이게 유죄 판단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형량이 어느 정도 될지. 그다음에 9월에는요. 여름에는 위증교사 혐의, 9월에는 그렇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게 6월 28일 날 마지막 증인 신문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6월 28일 날 마지막 증인 신문이 끝나면 이제 재판이 다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중순쯤에 결심 공판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월쯤에. 그러니까 7월에는 서증 조사하고 그다음에 7월에 이제 결심 공판 있을 예정으로 8월에 결심 공판이 있으면 이제 8월에 이재명 최후 진술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구형이 있고요. 공직선거법. 그러면 그로부터 한 달 뒤인 9월 중순쯤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이재명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떤 선거법이냐? 이재명 지난번 대통령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선 무효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데 이재명이 낙선이 돼서 당선 무효형이 별 쓸모없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토해놔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430억 가까운 국고 보조금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았는데 왜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 국고 보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그 국고 보조금 받은 430억 토해놔야 되고 그 돈 마련하려면 여의도 당사를 팔아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의 운명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올 여름에 위증교사 재판, 올 9월에 초여름에 초가을에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지금 연달아 있을 예정입니다.